민주당 쪽에서는 야 무슨 소리 하는 거냐, 유동규를 통해서 어떻게 우리한테 좋다는 거냐, 유동규가 캠프에 있지도 않았는데, 이거였단 말이에요. 근데 이번에 유동규 씨가 어떤 언론 인터뷰를 SBS를 통해서 얘기한 건데, 어떤 얘기를 했었냐면은 자기가 이재명한테 윤건영 의원을 소개시켜줬다,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구체적인 날짜랑 지금 뭐 장소까지도 다 언급을 하셨는데, 일단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대선을 준비할 때 작년 1월쯤에 이재명한테 윤건영 의원을 소개시켜줬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는 이재명 캠프의 정무실장으로 들어가셔서 일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구체적으로 한 번 더 만났던 적이 2017년도인데, 2017년도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경기도 지사를 하실 때, 경기도 그 도청이라고 하는, 경기도청이죠. 네. 경기도청으로 윤건영 의원이 직접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유동규가 직접 경기도청에서 윤건영을 만나려고 가서 자기가 이제 에스코트까지 해서 그 경기도 지사실 거기서 윤건영이랑 이재명이랑 유동규 셋이 만나서 논의까지도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논의의 내용까지도 공개를 했는데, 윤건영이가 이제 그 유동규나 이재명 측에게 조언을 했던 내용 중에 한 가지가 장관을 누구로 뽑을지를 미리 좀 잘 인맥풀을 만들어 놔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셨다고 하고, 그리고 지난번 대선 때 같은 경우는 또 윤건영 의원이 그런 얘기를 하셨대요. 이재명의 측근이 주변 사람들에 대한 검증을 좀 할 필요가 있다. 근데 유동규 생각에는 그 측근이 자기였다라는 것이고, 실제로 자기가 인맥풀을 관리했다라고까지도 지금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윤건영 의원이, 제가 지난번에도 좀 희한하다라고 생각을 했던 게 뭐냐면, 대선 기간 돼가지고 갑자기 이분이 그 원래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제 복심이라고 불리는 분이잖아요. 이분이 왜 갑자기 이재명 쪽으로 그렇게 가서 활동을 할까도 뭔가 좀 이상했는데, 메시지를 그때 내놨던 것도 보면 희한한 메시지가 많아요. 예를 들어서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MB의 BBK 때문에 터진 거다, 뭐 이런 말 같지도 않은 막 희한한 소리를 하실 정도로 네. 그런 얘기를 하면서까지 이재명을 옹호했던 분인데, 왜 이분이 그랬을까라는 거에 대한 답이 약간 유동규의 말을 통해서 좀 이해가 되는 거 아닐까. 그러면 이제 민주당 쪽이나 이제 윤건영 의원의 반응이 또 궁금해지는 건데, 일단 민주당 쪽에서는 확인을 해보겠다라고 하면서도 이제 뒤에 덧붙인 얘기가 셋이서 약간 인사치레 비슷하게 한 번 정도는 만났을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만났다고 사실상 시인을 한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윤건영 의원 같은 경우도 만났다고는 시인했습니다. 대신에 구체적으로 뭐 중요한 얘기가 오가지는 않았고 그냥 인사치레로 만났다라고만 얘기를 했는데, 글쎄요, 제가 봤을 때는 세 사람이 만나는 목적을 생각을 해봤을 때는 유동규 씨가 했던 얘기가 굉장히 좀 신빙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야, 유동규와 윤건영. 네. 아, 재밌네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네, 생각지 윤건영 못한 조합이에요. 네, 소개를 시켜줬다라는 게 정말로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민주당이나 우리 김남국 의원이 계속해서 반박을 했던 거와는 다르게 네. 실제로 유동규가 이재명 캠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었다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반증이 되겠죠. 네. 뭐 추측이지만 네. 뭐 설마 김남국 의원은 그 안에서도 사실 아무것도 모르는 거 아닐까? 아, 근데 그럴 가능성이 있어요. 왜? 근데 말씀하시죠. 네. 제가 이것도 뭐 개인적으로 좀 들은 얘기인데, 네. 제가 이제 민주당이랑 토론을 하러 많이 방송에 가잖아요. 네. 그리고 또 방송에서도 보면 대개는 그 구성을 이제 국민의힘 민주당을 고루하잖아요. 근데 민주당에 있는 뭐 민주당 소속 인사가, 그분은 뭐 반명계도 아니에요. 비명계도 아니고 굉장히 이제 친명계가 이재명 라인이라고 봐야 되는 분 중에 한 분인데, 그분이 했던 얘기가 그 자기도 커버를 치고 싶은데 뭐 알려주는 게 없대요. 민주당 내에서도.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대장동 가지고 계속 때리잖아요. 이재명 대표를 계속 때리면, 지금 민주당에서도 지금 우리 김남국 의원 얘기 잠깐 성재준 대표가 했지만 민주당에서 나온 논리가 별거 없잖아요. 그렇죠. 아니다, 왜 엮으냐. 그리고 실제로 민주당 패널들도 저 방송 들어가기 전에 또 대장동이야? 이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도 대장동 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지치기도 하는데, 이쪽에서도 방어 논리가 마땅치가 않으니까 계속 두들겨 맞고 있는 거거든요. 저도 김남국 의원이 하는 말을 종합해가지고 정보의 출처를 한번 추적을 해본 적이 있어요. 네, 제 생각에는요, 나무 위키입니다. 네. 그러니까 뭐 기존에 없는 이야기, 온라인상에 없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저 사람이 정보력이 있는 거지. 그 사람이 한 말을 다 취합했는데 다 있으면 네, 딱히 정보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도 답답하다는 거예요. 그럴 것 같아요. 진짜. 왜냐면 이제 검찰 수사 단계에서 나오는 내용만 가지고 논평을 하지, 이재명 대표가 나서서 야, 나 이거 진짜 아니고 이거부터 아니고 이건 그때 이런 거고 이런 얘기 안 해주니까 커버도 못 친대요. 그런 얘기가 있어요. 되게 웃긴 게 그 김남국 의원이
오늘 김남국 의원 말을 이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오늘 뭐 김남국 특집하죠. 진짜 그렇게 네. 돼야 될 것 같은데 또 얘기하셨던 것 중에 한 가지가 뭐가 있었냐면은 이재명 대표가 당당하게 수사에 임할 거래요. 28일 검찰 조사는 가시냐? 그건 안 안갈 것 가시는데 같은데. 당당하게 임하긴 임하지만 네. 28일 검찰 조사는 안 가실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자기가 이재명 대표의 정확한 의중은 모르지만 네. 하면서 그래도 앞으로 당당하게 수사를 하실 거다, 수사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웃긴 게 뭐냐면 같은 날 또 방송을 나오신 분이 안민석 의원이 있는데 안민석 의원 같은 경우는 뭐라고 얘기를 하셨냐? 이재명 대표가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은데 자기가 500원을 걸겠다 또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니 원래 그분은 뭘 스케일 걸어? 그분은 300조 단위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또 신경이 네. 쓰이는지 500원을 걸겠다고 하시는데 여기서 좀 주의 깊게 봐야 되는 표현이 자기가 이재명 대표랑 교감을 하고 있대요. 그러니까 자기는 이재명 대표랑 얘기를 나누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니까 안민석 의원이 하는 얘기는 나는 이재명 대표 얘기를 들어보니 검찰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을 거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고 네. 김남국 의원 같은 경우는 의중은 잘 모르겠지만 소환 조사에 응할 것 같다. 이 누구 얘기가 맞겠습니까? 네. 이게 다 이렇게 그 퍼즐을 맞춰보면 답이 나오네요. 우리보다도 네. 정보가 없는 것 같아. 만나가지고 한번 너 네. 아무것도 모르지 하면 아니야 이럴 수도 있어요. 내가 어디 본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을 그러니까, 약간 그러니까. 이러면 당황할 것 같아. 아닙니다. 아, 그리고- 아니라고 이 사람아. 이럴 수 있죠. 그리고요. 그 이재명 대표 소환권과 관련돼서 네. 김의겸 의원 논평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아 그분이 또 야 오늘 못 봤어요. 라인업이 라인업이 등장하셨어. 라인업이 막 거기가 네. 일단 김의겸 의원 나오면 벌써 우리 그 약간 배꼽 잡고 시작하잖아요. 네. 흥행 보증 수표. 어떡하지? 너무 터지면 어떡하지? 약간 네. 배꼽 잡고 보기 시작하는데 이번 같은 경우에도 검찰이 소환을 하는 데 있어서 절차를 거치지 않고 검찰이 굉장히 무례하게 이재명 대표를 소환했다라는 거예요. 근데 알고 보니까 검찰 측의 내용을 확인해 보니까 부장검사가 직접 전화를 했대요. 직접 전화를 해서 이러한 사정이 있고 이렇게 해서 할 거고 서류도 다 냈고 실제로 그랬는데 김의겸 의원이 뭘 보고 그렇게 얘기했는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검찰이 절차를 거치지 않고 야당 대표를 굉장히 무례라는 표현을 쓰면서 무례하게 소환을 했다고 하는데 일단 김의겸이 얘기하는 순간 한 90% 정도는 벌써 신뢰가 없죠. 그렇죠. 네. 나머지 10%를 검찰에서 확인해준 내용으로 역시 김의겸 의원은 네, 또 저 봉창을 네. 긁으셨다. 봉창을 두드리셨다. 더 탐사 여의도 지부장. 네.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네. 뭐 소환은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검찰 쪽에서는 얘기하고 있고요. 네. 근데 어차피 안 나갈 것 같아요. 그렇죠. 안 나가겠지. 사실 부장검사가 직접 전화를 해준 것만 해도 굉장히 뭐 예를 다 갖춘 거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게 직접 전화해서 무례하게 하기도 힘들어요. 근데 예를 갖추라고 하는 것 자체가 웃긴 얘기 아닌가요? 그리고 네. 지금 검찰 조사 저는 뭐 받아본 적은 없지만 검찰 조사 받겠는데 누가 부장검사가 전화해서 그러니까. 뭐 소환 이렇게 해주고 절대 안 그래요. 네. 일반 사람들한테 직접 부장검사가 전화해서 사정 설명하고 뭐 검찰 소환 있을 거라고 얘기하고 누가 그래요. 그 야당 그러니까. 대표니까 네. 검찰에서도 굉장히 부담스럽게 한 거죠. 그렇다고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데 안 불러요? 관계자인데?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죠. 민주당에서는 그렇죠. 뭐 비례의원이 압수수색하고 정리하고 가라는 법도 만들고 있어요. 아 진짜요? 야 다 담아! 죄송합니다. 이거 어디 있었더라? 뒷정리까지 하고 가고 또 그런 법안을 만드나요? 뭐 어떡하는 짓이야? 여기 다시 세워놓고. 재밌는 사람들 많다 진짜 세상에. 재밌네요. 네. 네, 뭐 그 혐의가 있으면 피의자 대우를 받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야, 이승희님께서 청년직설 세군 윤석열 대통령께 힘이 돼주셔서 감사합니다. 화이팅! 성재준 TV 오랜 구독자라고 밝혀주시면서 감사합니다. 무려 5만 원을. 아유, 와, 네. 감사합니다. 근데 이분들의 그 멘탈리티가 참 희한한 게 누구보다도 이런 뭐라 합니까? 권위? 단어가 권위. 네. 네. 이게 사실 정신이 잘 순간순간 제가 자꾸 오늘 나가네. 당신의 나무위키가 될게요. 이런 어떤 권위나 이런 거를 이제 타파하려고 하시는 네. 분들이 이분들이잖아요. 맞아요. 근데 보면은 누구보다도 권위를 원하시는 것 같아요. 지난번에도 유병호 사무총장이 문재인 전 대통령한테 서면으로 이제 통보했었을 때 그거 가지고도 똑같이 뭐 무례하다라는 워딩이 나왔었잖아요. 네. 근데 이번에도 보니까 마찬가지로 민주당 쪽에서 어떻게 야당 당대표에 대해 가지고 서면으로 그렇게 뭐 통보를 할 수가 있냐라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시던데 그럼 뭐 마차라도 타고 가가지고 무릎 꿇고 뭐 이렇게 빌어야 되나? 제발 좀 나와달라고. 이렇게 나오는 거 이렇게 푸르륵 나오는 그러니까 걸로. 그 이름이 뭔지 모르겠지만 그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상소문 같은 거 네. 이렇게 하는 거. 네, 그걸로 이렇게. 칙서들처럼 이렇게. 네, 그래야 되는 것인지. 권위를 타파하자라고 하는 사람이 누구보다도 권위를 네. 추구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아닌가 싶어요. 심지어
그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네. 검찰 소환 하셨어요? 응하시고 가서 수사 그 조사 다 받으셨어요? 그 당시에? 그렇죠, 그렇죠. 예. 네. 설문조사 다음에는 뭐 검찰도 노력하면 되죠. 좀 더 그쵸. 예의 바르게. 네. 네, 지금 창밖을 봐 그러면 현수막 이렇게 쫙 올라가. 내시식분 의상을 좀 소환. 이제 그 대여해 주시는 걸로.